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부산일보 부동산TV 고수들의 투자 비법 두 번째 강의를 맡은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정규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 지역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동향과 그리고 향후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망치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두 시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집 한 채는 똘똘한 것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똘똘한 내 집 한 채 100세 시대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세계적으로 긴 그런 평균 수명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평균 수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가 보유율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그리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가들은 집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기 집을 안 가질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훨씬 많은 자가 점유율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은 10가구 중에 6가구가 집이 있고 4가구가 무주택자인데 호주, 캐나다 같은 경우는 10가구 중에 7가구 가량이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똘똘한 집 한 채는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기본 전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무주택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무주택자분들 지금 이 시점이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를 내 집 마련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다. 왜? 첫 번째,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려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좋은 지역의 주택가격도 수천만 원씩 떨어진 것들이 우리 부산 지역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가격을 안정화시켰다. 두 번째, 정책적 대출이 무척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다주택자의 경우는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분들은 정책적 대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디딤돌 대출인데 지금 일부 조건만 맞으면 1.0% 대출까지도 시행이 되고 있고 그 대출폭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적 대출이 언제 중지될지 모르니까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내 집을 마련해야 할 요건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정말 좋은 제도이죠. 청약 가점제. 지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100가구 중에 75채를 무주택자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집이 있는 분들은 집을 팔든지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청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러한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주택자분들에 대한 기회가 더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무주택자들은 내 집을 꼭 가지셔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똘똘한 내 집 한 채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무주택자분들 꼭 집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특히 신혼부부이시거나 또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새아파트 청약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주택자들은 아니지만 또는 유주택자였다가 무주택자가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집을 갖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실 것 중에 하나가 이 집이 있어야지만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답니다. 거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각종 연금이랍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거를 우리가 노후생활비 3층 구조의 연금이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택연금이랍니다. 이 주택연금은 정말 상품 구조가 잘 만들어져 있는 상품인데 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지고 노후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을 갖고 계시면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풍족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다. 따라서 오래 사시고 노후생활비를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같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에 내 집을 마련하면 자산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대응 전략으로서 꼭 집을 한 채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주택연금에 대한 것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간략하게 주택연금에 대한 것들도 화면에 보여드렸는데 주택연금에 대한 것들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더 한번 노력을 하셔서 이 주택연금 활용하는 것들이 좋아 보일 듯 합니다. 자, 두 번째 대응 전략으로서는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돈 되는 것만 몰린다. 돈 되는 것만 투자한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 전망하면서 양극화라는 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는 지역 강남이 될 수 있는 곳에만 투자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일부 언론의 블로그 같은 데 보면은 지방 부동산 지역 강남만 살아남는다라는 글을 올리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이런 글에 무척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지방 지역에서 강남화가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상품으로는 바로 아파트 또는 주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강남화가 확연하게 그 지방 지역에서 나타나기 전에 강남화 될 수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선점하는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강남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뿐만이 아니라 집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은 지금 제가 설명드릴 이 대략적인 5가지 요건의 주택들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여러 차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역 강남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또는 주택의 여건. 그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 강남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제일 좋은 지역이다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도 16개 구군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살고 싶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딱 6개 내지 7개 구 지역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의 인기 주거 지역이다.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도 남구 그리고 중구의 일부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들, 그 다음에 인근 경남 지역도 옛날 창원 지역, 진주 혁신 지역, 그 다음에 김해 일부 지역, 그 다음에 양산 신도시 지역, 이런 지역의 주거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인기 주거 지역인 곳이 강남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권, 예를 들어놨죠. 역세권, 스세권, 맥세권. 역세권은 다 아실 겁니다. 지하철역 걸어서 15분 내의 거리. 스세권은 뭔가요? 예, 맞습니다. 스타벅스를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신발 가볍게 입고 복장 가볍게 해서 밥하기 싫을 때 가서 스타벅스에다가 샌드위치 하나 먹고 올 수 있는 거리에 스타벅스가 있는 아파트 단지 또는 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스세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맥세권은 뭔가요? 이제 아시겠죠? 바로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점을 집 근처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곳. 이런 것들이 결국 주요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런 지역에 내 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강남화가 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세 번째는 초품아라는 조건을 최근 들어서 많이 꼽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학세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그러한 이름의 준말입니다. 왜 초등학교가 중요하느냐? 지금 내가 투자한 주택을 대사거나 내가 투자한 주택에 세를 들어올 사람은 나이가 많고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아니라 소득이 많은데 집을 사기 싫어하시는 분들, 또는 그런 집을 사서 내 아이를 잘 키우겠다라고 생각하는 세댁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내 아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초등학교를 제일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품화가 강남이 될 수 있는 여건 세 번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적당한 친환경 여건. 우리 친환경 여건이라고 하면 공원, 바다, 강, 학교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 강남화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적당한 친환경 여건이라고 표현을 했죠. 너무 친환경 여건을 강조하시게 되면요, 산으로 들어가고 강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새소리, 물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면 집값이 안 올라간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소간의 자동차 소음도 생기고 미세먼지도 발생하는 그런 곳에서 공원이나 강이나 바다가 있는 이런 경우가 강남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강남 요건 중에 하나는 500세대 이상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단지. 좀 커야지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편의시설, 요즘 수영장 매우 좋아하시죠? 피트니스 센터 커야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의 투자는 지역 강남화가 될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지역 강남화에 가장 먼저 도달하고 그 표현이 맞을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는 바로 아파트나 주택이다. 그런 아파트나 주택은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요건을 갖고 있어야지만 강남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비싸더라도 가격이 높게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그러면 이런 요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 해당 지역을 딱딱 꼽아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강남화 될 수 있는 지역이 정부가 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지금 정부가 그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가격이 높게 올라가고 많이 올라간 지역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우리 부산과 같은 청약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흔히 우리가 규제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규제지역이 왜 규제지역이 됐나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이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규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왜 가격이 높게 올라갔나요? 그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규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어느 지역이 강남화 될 수 있다는 것을 공간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바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 대상 지역이 그 공간적인 범위에서 첫 번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싸더라도 이런 지역에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들이 강남이 될 수 있는 여건이 공간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 그리고 경기도 광명, 과천, 하남, 그리고 지방에서는 세종시 전체, 대구 수성구, 우리 부산에서 해수동이라는 지역과 그 전에 청약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가 해제된 지역까지 포함한 약 전국의 50여 개 시군구 지역이 규제지역이고, 그 규제지역이 장기적으로 강남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이런 곳에 먼저 선점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전반적인 대응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응 전략 세 번째로서는 다주택자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세 전략 선택하라. 이게 세 번째 대응 전략입니다. 저도 다주택자이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주택자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선택한 지금 현 정부의 규제 정책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기적으로 달세를 받아먹고 정부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큰 그 혜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가지고 있는 주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해서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주택자분들은 가지고 계신 집을 그냥 갖고 계시지 마시고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자 등을 비롯한 정부가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 임대 사업자로 전환해서 갖고 계시게 되면은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세제 혜택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보유세 감면, 임대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그리고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일부 여건만 맞으면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다주택자들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부터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러한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의 현황을 봤더니 우리 부산에 계시는 60대 분이 무려 604채의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보유했다라는 통계가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또한 서울의 경우는 545채를 40대가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주택자들이 지금 현 정부에서 유일하게 세제 혜택을 보면서 피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전략을 임대사업자 등록이라고 봤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은 근황 보유하지 마시고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전망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부동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응 전략 3가지를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3가지 전략 이외에 또 다른 대응 전략에 대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